서비스 상품 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통적 마케팅은 포피가 있는데 플러스 우리 서비스에서는 3개가 더해졌습니다. 이때 포피에서 기본적인 게 제품, 유통, 가격, 촉진, 이게 전통적인 포피죠. 4가지입니다. 이게 플러스 3개 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 제 5장 파트는 이 제품 파트입니다. 제품, 서비스, 상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상품에는 2가지, 크게는 2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뭐냐면은 핵심 서비스, 코어 서비스랑 보조 서비스. 두 가지는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핵심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는 아닙니다. 핵심 서비스는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본원적 욕구,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즉, 만약에 호텔이면은 숙박이 되겠습니다. 호텔이면 숙박이에요. 핵심 서비스는 호텔이면 숙박이다. 만약에 항공기면 이동이 되겠죠. 이게 이동이 핵심 서비스고 호텔에서 핵심 서비스는 숙박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조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확장시키는 서비스를 우리는 보조 서비스라 하고, 보조 서비스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가치를, 이 핵심 서비스가 가진 가치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2 서비스를 합쳐서 보조 서비스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지원 서비스라 하면은 핵심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핵심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 즉 호텔 체크인 할 때인 거죠. 호텔 체크인 할 때의 리셉션이 되겠다. 혹은 만약에 항공이라면 기내식, 기내식이라든지 기내 서비스가 가치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증대 서비스는 앞에 봤던 가치 지원 서비스처럼 핵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아닌데 핵심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핵심 서비스 가치를 증대하는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른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경쟁자와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되는. 예를 들자면은 서비스 가치 증대이며 경쟁사와 차별화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 가치 증대 서비스며, 예를 들면 호텔의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되겠고, 항공사면은 마일리지 정도, 혹은 라운지 서비스. 여러분 여기 어디까지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 간다, 베트남 다낭을 간다, 그러면 베트남 다낭까지의 이동. 그리고 가치 지원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 이용을 촉진시키며 필요한 것. 즉 저희가 베트남 가면서도 거기도 몇 시간 가지만 6시간 가나요? 기내식 주죠. 이거 가치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치 증대는
핵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동을 위해서 확실히 완전 다 필요한 건 아니다. 무조건 필수인 건 아니다. 마일리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저가 항공하면 마일리지 같은 거 없죠. 그리고 라운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가치를 높이는 거죠. 핵심 서비스 가치를 높이고 증대시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지원 서비스와 가치 증대 서비스, 가치 지원 서비스와 가치 증대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차별화가 우리 경쟁에서는 매우 중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프로그레시브 인슈런스, 프로그레시브 보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 프로그레시브 그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요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운전 습관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거예요.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이용해서 잠재적인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 20여 년간 텔레매틱스라는 걸 이용해서 20여 년간 운전자의 운전 습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기록을 분석해서 기존에 있는 보험사들은 좀 꺼려하는, 저 운전자는 위험한 운전자야, 그리고 안 받아주는 이 피보험자 중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고객을 선별해서 보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이 프로그레시브 인슈런스가 3등쯤 합니다. 3등. 자동차 보험에서 3등쯤 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여기 텔레매틱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텔레매틱스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이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공위성 GPS, 즉 GPS 방식으로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죠. 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기록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텔레매틱스는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요거는 서비스 상품의 분류입니다. 서비스 상품의 분류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편의 서비스가 있고, 선매 서비스가 있고,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노력. 우리 이것부터 정하고 합시다. 시간과 노력. 즉,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노력.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여도로 합니다. 관여도로 합니다. 편의 서비스는 이 관여도가 낮아요. 그리고 전문 서비스는 되게 높겠죠. 되게 높아요. 선매 서비스는 편의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의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면 택배 서비스 같은 겁니다. 택배 서비스. 여기 보면 이게 관여도입니다, 여러분. 관여도.
구매 노력의 정도도 낮고 고객의 관여 정도도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예를 들면 택배 서비스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택배 보낼 때 택배가 잘못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 우리 거의 잘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택배가 잘못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 커피 같은 거, 커피. 우리가 보통 여러분 보통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한 4명 만났다 칩시다. 우리 지금 거리두기니까 4명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점심 한 끼 합니다. 그러면 점심 끝나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커피 한 잔 할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 걷다가 식당 나와서 길 걷다가 가까운 커피숍을 그냥 가지 않나요? 굳이 아니 나 여기 안 돼. 나는 무조건 스타벅스 가야 돼. 그래서 쭉 한 2km 더 있는 스타벅스 갑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잘 보통 그렇다. 그래서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 커피 같은 것들. 요거는 이 편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반복적 구매, 자주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반복적 구매이며 그리고 자주 구매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통 가까운 데 갑니다. 가까운 데. 예를 들면 우리 편의 서비스,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 가까운 데 갑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다음 선매 서비스입니다. 선매. 여기서 선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는 여기 매매할 때 매자, 매매할 때 매자죠. 매매할 때 고매자. 뭔가를 산다는 겁니다. 뭐 판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산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산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뭘 어떻게 선택해서 신중히 선택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선매 서비스입니다. 관여도는 높은 편입니다. 구매 노력 정도는 중간이고 위험 정도는 인식된 위험의 정도는 높아요. 그래서 잘못 고르면 내가 위험해져 있구나, 손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비행기 티켓 같은 여행 상품입니다. 해외여행 상품 같은 경우 여러분 큰맘 먹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항공기를 알아보거나 그 숙박 장소를 알아보고 날 때 신중히 고르죠. 저희 신중히 고르죠.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 사이트 어떤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스 같은 사이트 가가지고 호텔 하나 보고 오케이 나 여기 한 번에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몇 군데 보잖아요. 몇 군데 보고 몇 군데의 그 후기라 하나요? 댓글들 쭉 보고 별 몇 개 있는지도 보고 저희 그러잖아요. 자, 여행 상품 또는 미용실 같은 경우도 이 선매 서비스에 들겠다. 보통 보통 우리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가잖아요. 한 번, 두 번.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뭐 어떤 분들 뭐 한두 달, 뭐 석 달 그 정도 되겠죠. 신중히 간다는 겁니다. 신중히. 왜냐면은 한 번 이렇게 머리 하고 나서는 보통 한 달 가니까 신중하게 고른다는 겁니다. 미용실도. 자, 그 다음 전문 서비스입니다. 전문 서비스는 관여도가 매우 높아요. 즉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다는 겁니다. 구매 노력 정도가 높고 그리고 인식된 위험의 정도도 높습니다. 즉 이때는 요 전문 서비스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그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브랜드 충성도, 즉 상표 충성도에 의한 구매가 많아요. 에 의한 구매가 많다. 이거 봐두시길.
이거 고가격입니다. 그리고 고가격, 다른 거에 비해서 고가격인 편입니다. 우리 요거 나와 있는데 제품 중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고가품, 뭐 예를 들면 명품 옷 있잖아요. 옷이나 뭐 차 같은 경우, 그것도 고급차, 벤츠, 뭐 아니면 시계 중에 롤렉스 이런 것들 여기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 변호사 우리 선임할 때, 변호사 선임할 때도 우리 시간을 매우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뭐 관여도가 높을 수 있겠죠. 시간과 노력을. 왜? 내가 더 좋아하는 가수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만약 되게 유명한 가수다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요. 이게 예약이 금방 끝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하겠습니까? 빨리 들어가려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과 수요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보통 오르면은 수요는 떨어지는데 요건 좀 덜 떨어진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 앞에 말했다시피 이건 브랜드 충성도에 의한 구매가 있다.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구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누는 게 서비스 수명주기, 즉 PLC입니다. 프로덕트,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 수명주기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건 PLC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근데 우리는 SLC입니다.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제가 계속 조금 요거 우리 제품 수명 주기인데, 제품 수명 주기를 서비스 수명 주기에 바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약간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형성, 두 번째는 비분리성, 세 번째는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모방이 쉽죠. 서비스는 모방이 쉽다.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주명 수기는 그래서 여기 PLC랑은 다르다. 조금 다른 단계에 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도입기입니다. 이 도입기 나옵니다. 이거는 제품 수명 주기예요. 이거는 PLC죠. 여기서 약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자, 우선 도입기입니다. 도입기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존 서비스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서비스나 기존에 있던 서비스인데 완전 새롭게 탈바꿈한 형태가 이때 들어옵니다. 많은 신규 서비스가 근데 처음에는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근데 서비스가 제품에 비해서 갖는 이점 같은 경우, 서비스는 작은 규모로 도입한 후에 고객의 반응이 만약 좋으면은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자, 도입기의 경쟁자 수는 거의 없겠죠. 경쟁자 수는 거의 없다. 경쟁자 수는 많이 없죠. 경쟁자가 적죠. 여기는 처음 이제 도입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방이 쉽다라는 말씀드렸었어요. 모방이 쉽다.
그래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는 매우 짧아요. 짧습니다. 즉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은 빠르게 성장기로 옮겨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서비스는 바로 사라진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업하려고 이제 날 지내다가 뭐 보니까 아파트에도 어디 뭐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에도 그렇고 전단지가 쭉 있는 겁니다. 전단지가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전단지냐면은 뭐 이렇게 음식 사진 쭉 보여주면서 여기 전화번호, 뭐 야식 이러면서 전화번호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딱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죠. 내가 스마트폰 나오면서 앱이랑 나와가지고 이걸 내가 우리 기업에서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냐? 배민이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잘 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가 배민의 앱이랍시다. 앱이에요. 그럼 여기 식당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반대 사이드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봅니다. 보고 나서 이 배민 사이트에서 보면서 어떤 식당 고릅니다. 그래서 전화 걸겠죠. 이렇게 연락을 딱 취하면은 예전엔 이랬어요. 요즘은 여러분 배민 보고 전화 걸면 바로 식당으로 가죠. 이렇게. 예전 배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소비자가 원하면은 그래서 배민이 받았다가 식당으로 연결합니다. 배민이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보면서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거 모방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모방한 겁니다. 여기용가를 보고 모방한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된 거였죠. 자, 배민이 천도비가 뜨렸다. 그때는 낮은 경쟁이다. 별로 없었죠. 몇 개 없었죠. 배민 해봤자 이런 거 몇 개 없었고 마진도 처음엔 안 됐겠죠. 처음에는 왜 잘 안 됐냐? 처음에는 식당 여기 배민이 가입된 식당도 별로 적었을 거고 소비자도 배민에 가입된 소비자가 적었을 거고 그래서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겠죠. 전략은 뭐냐?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기본 개념이 되려면은 고객이 많아야 한다. 우선은 물론 양쪽이 다 많아야겠죠. 이쪽이 많거나 이쪽이 많거나 이걸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초기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했다. 확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촉진 유인물을 제공한다. 선전하는 거죠. 우리 배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모든 식당,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식당의 연락처가 다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대한 그 리뷰도 있다 라는 거 쭉 보는 거죠. 우리 그리고 요 도입기와 관련된 예는 많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처음 이제 우버 같은 것도 처음 우버가 생겼을 때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켓컬리가 생겼을 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낮은 경쟁, 낮은 마진, 적자. 중요한 건 뭐냐? 전략이 뭐냐? 고객 참여 유도가 중요하더라. 유도가 중요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 유도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수용자가 어떻게 이걸 반응하는지 우리 서비스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라는 겁니다. 이건 불편하고 이건 좋고 그럼 불편한 건 제거하고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 또 하나는 촉진 유인물이 중요하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겠죠. 뭐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우리 헬스클럽 가입하면은 수영장 이용할 때 50% 할인해 주거나 뭐 쿠팡을 예를 들어볼까 한번. 쿠팡은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당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새벽 배송
이런 걸 출시합니다. 출시했어요. 2,900원입니까? 제가 확실히 2,900원일 거예요 아마. 그런 다음 3개월 무료 체험을 해줍니다. 3개월간의 무료 체험 기회를 준다. 그러고 나서 이 서비스, 이 쿠팡 이 서비스 출시하고 난 다음 몇 달 만에 100만 명이 됩니다. 한 2달 만에 100만 명이 됩니다. 이거 비슷한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무료 체험 기회 주는 것 많죠? 너무 많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 프리미엄 그것도 우리 한 달입니까? 그거 주잖아요. 그래서 각각 특성 좀 받으시고. 자,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나르는 데죠. 이게 이제 날라요. 이제 여기서는 특성은 급격히 증가. 이제 경쟁자가 나옵니다. 저 사업 잘 돼? 저 사업 잘 되네. 그럼 경쟁자가 생겨요. 경쟁자가. 여러분 이런 배민과 같은 그 서비스 있잖아요. 뭐 요기요도 있고 배달통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생겨요. 왜? 잘 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높은 마진. 이제 드디어 마진이 생겨요. 마진이. PLC인데 PLC임에도 불구하고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연두색은 세일 판매고 여기 보라색은 프로핏 영업이익이라 봅시다. 도입기 때는 여러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왜? 예를 들면 R&D를 하거나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도입기 때는 프로핏이 마이너스입니다. 성장기 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높은 마진 흑자가 발생하고 신규 기업이 진입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진입합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여러분 쿠팡 이 배달업계 배달의 민족 또 마찬가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좀만 더 가면 이제 성숙기가 되겠죠. 조금만 더 가면 성숙기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근데 성장기라 봅니다. 왜냐면은 쿠팡이츠 여러분 지금 쿠팡이츠 그랬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쿠팡이츠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곧 퍼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불과 1년 전이에요 그게. 신규 기업이 진입. 그러니까 작년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확장돼서 늘린 거고 전국적으로 확장됐죠. 이때 전략은 경쟁 우위 전략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기업과는 달라야 된다. 다른 기업과는 다른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다른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니까 지속적인 경쟁 우위 전략을 개발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MS입니다. MS. 이거 확대하는 전략을 펴야 합니다. MS가 중요하다.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이걸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브랜드 선호를 유도하고 우리 브랜드의 선호를 유도하고 뭐 배민이면 배민, 쿠팡이면 쿠팡이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배민이라든지 뭐 쿠팡이츠 다 광고 많이 한 이유가 다 브랜드 선호가 있다. 충성도를 여기 성장기를 넘어서서 성숙기로 가면은 보통 뭐냐면은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한번 그걸 이용한다? 그럼 계속 쭉 가는 거예요. 배민에서 쿠팡이츠 나왔는데 쿠팡이츠가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쿠팡이츠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이 같이 보면은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겁니다. 이 배달 서비스 앱을 여러분 계속 바꿉니까? 아니면 보통은 본인이 쓰던 걸 계속 씁니까? 또 만약에 또 다르게 물으면
바꿨어요. 바꿔서 얘가 좋아요. 만약에 배민 쓰다가 쿠팡이 진짜 좋아요. 그럼 다시 그럼 배민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죠. 뭐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듣다가. 자, 그래서 브랜드 선호 유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서비스 충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배민을 사용하면 계속 배민 사용하게, 쿠팡 사용하면 쿠팡 이체 사용하게. 이때 방법도 있죠, 여러분. 더 뭐 어떤 뭐 촉진하는 거죠. 처음 뭐 사용할 때마다 약간씩 뭔가 더 주던가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자, 그다음 게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특성은 이제 점점 몇 기업만 살아남아요. 이때 매출은 안정세로 가고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매출을 증대시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 성숙기 때는 이미 꽉 찬 겁니다. 꽉 찬 거예요.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거의 우리나라 1인당 한 대 이상 갖고 있습니다. 1몇 갖고 있어요. 1점 몇.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생길까? 더 넓어질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배민이라든지 쿠팡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 앱을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용할 수 있는 성장기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처럼 이게 더 수요가 더 많아진다? 벌써 플러스 1점 얼마 생기는데, 물론 그 교체 수요는 있죠. 교체 수요가 있는 거지. 그것도 요즘은 또 스마트폰도 여러분 보통 2년이었는데 요즘은 3년으로 늘었어요. 또 하나 이게 대표적인 성숙기 있는 산업이 TV죠. TV 여러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라는 말이에요. TV, 세탁기 같은 경우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전산업이 성숙기에 있는 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기. 자,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그 매출액을 일정 정도 가져오려면은 상대방에게 뺏어와야 한다 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뺏어야 한다. 경쟁이 심화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극심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숙기예요, 여러분. 여기 성숙기. 극심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왜? 서로가 MS 다 차지하려고. 그리고 시장 성장 속도도 둔화된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그렇죠. 자, 부실 기업은 그리고 퇴출됩니다. 스마트폰에서 LG전자. LG전자가 뭐 부실한 건 아닌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철수했죠. 적자가 계속 났어요. 적자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적자가 계속 났어요. 몇 조씩. 결국은 퇴출되는 것 같아요. 퇴출. 자, 전략은 영업 비용을 감소시켜라 라는 거, 그리고 특정 세분 시장에 집중하라는 거, 그리고 보조 서비스를 추가하라는 것, 설득형 광고를 하라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서비스 산업에서 대표적인 산업이 호텔 정도 있어요. 호텔이 성숙기죠. 이 호텔은 업체들 간의 경쟁이 매우 심하고, 근데 매출은 침체되고, 그러니까 산업 전체로 보면은 이윤이 쇠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메리어트 호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라 할 수 있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윤이 나지 않는 호텔은 팔아버리고, 인력은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하면 동시에 원가도 줄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욕실 같은 경우에 세면용품을 뭐 아주 많이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양만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양만. 또 다른 지점에서 보면은 막 그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도 고급으로 하지 않고 뭐 목욕용 타월 같은 경우도 고급용으로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데 보면 아예 샴푸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얏트 호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수건의 수를 줄여버립니다. 수건 수를 줄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 더 그 이득을 보고 그 또 다른 게 보면은 침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색이 들어간 시트 말고 하얀색 시트를 사용해서 줄여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 또 하나는 그 우리 엠버시 스위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우리 앞에 부분 그 하얏트나 여기 메리어트는 줄이는 거죠. 조금 원가 비용을 좀 줄여서 하는 거고 엠버시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전략입니다. 오히려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TV도 2개고 전화기도 2대고 또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영업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앞에 봤던 우리 그 메리어트 혹은 하얏트처럼 아니면은 엠버시 호텔처럼 보조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택입니다. 세택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쟁은 점점 없습니다. 왜? 이 산업이 안 될 산업이라는 걸 아니까 좀 더 기업들은 떠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경쟁이 감소되고 또 수익도 적겠죠. 여기서는 이윤이 감소되고 성장 속도도 확 줄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요 파트 여기서는 철수하거나 제거하거나 LG전자처럼 아예 MC 사업 즉 LG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철수하거나 수학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최대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해서 나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이 세태기에 있는 걸 보면은 게임 산업 중에서도 여러분 게임 중에서도 우리 콘솔 게임 있잖아요. 콘솔 게임. 저기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 소니가 여러분 콘솔로 계속 쭉 갔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콘솔이야. 뭐 다른 거 나와도 모바일 나와도 우리는 콘솔이 우리의 게임이야. 우리가 정의하는 게임이야 라고 하면서 콘솔 쭉 갔어요. 그럼 쭉 가면서 소니도 쭉 갑니다. 밑으로. 쭉 갔었어요. 그러다 요즘 다시 좀 올라오는 소니가 올라오고 있는데 콘솔도 역시 마찬가지. 모두가 모바일인데 왜 너만 그러냐는 겁니다. 왜? 콘솔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글로 치면은 세택에 있는 것. 아마 여러분이 한 초등학교, 중학교쯤 자주 사용했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도 올리고 여기에 음악도 나오게 하고 내 캐릭터도 예쁘게 하고
요거 뭐예요, 여러분? 요거 싸이월드죠. 이것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다. 또 하나, 요즘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쇠퇴가 된 것 바로 피처폰입니다. 피처폰 나오기 전에 우린 몰래 연락했죠. 여러분, 삐삐란 것도 있었죠. 다 쇠퇴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쇠퇴기는 이렇게 세일이 내려가고, 역시 프로핏도 마찬가지. 이제 쭉 내려가서 조금만 더 가면 빵이 돼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 브랜드 관리입니다. 서비스 브랜드 관리입니다. 제품 브랜드와 서비스 브랜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제품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 차이는 제품보다는 서비스에서 브랜드 전환이 더 적게 발생합니다. 브랜드 전환, 브랜드 스위칭이 더 적게 발생한다. 서비스가. 왜냐면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겁니다. 만약 미용실이랍시다. 미용실에 파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간다 합시다.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다른 데 간다 합시다. 그럼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또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또 얻어야 됩니다.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 TV 사러 가면은 하이마트 가잖아요. 하이마트 가면은 삼성 TV, LG TV, 뭐 다른 TV 딱 볼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는 미용실 그리고 내가 옹리언 이동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려면은 내가 원래 이용하던 미용실로 여기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서 파마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또 입소문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더 그렇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환 비용이랍니다. 전환 비용이 높아요. 전환 비용이 높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에서 보면 요거 정보 볼게요. 전환 비용 중에서 정보 수집 비용으로 볼게요. 정보 수집 비용. 자, 이게 높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실질적 지출도 높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몸이 아파요. 병원 가요. 그리고 병원 가면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그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몸이 아파요 하면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또 뭐 있나요? 뭐 있나? 뭐 이렇게 합시다. A 병원 갔어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B 병원 갑니다. B 병원 가면 요거 없어지나요? B 병원 가면 또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C 병원 가면 또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CT 다 하죠, 여러분. 옮길 때마다 지출 납니다. 옮길 때마다.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서비스가 브랜드 충성도가 높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보통 그 식당 보세요. 식당도 여러분 단골 식당 가지 않습니까? 단골 식당. 또 하나는 미용실도 마찬가지. 단골인 미용실로 갑니다. 즉 충성도가 높아요. 이 서비스가. 또 하나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타벅스도 충성도가 높죠. 지지하는 브랜드만을 지지하는 브랜드만을 지지하는 브랜드. 지지하는 브랜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단골 식당에서 가격을 한 500원 올려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왜? 내가 지지하는 브랜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좋은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 좋은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고 우리는 제공받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단골 고객에게는 그래서 단골이니까 자기 고객에게 더 맞는 머리 스타일 그리고 단골 고객이 하면 안 되는 머리 스타일을 더 잘 알잖아요. 더 잘하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사이렌 오더가 있죠, 여러분.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커스터마이징, 즉 화를 고객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네 가지가 있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 제품보다 서비스에서 브랜드 전환이 더 적게 발생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 브랜드의 목적과 특성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비스 브랜드 목적 특성은 다른 기업의 제공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브랜드를 하면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벌이 될 수도 있고. 얘죠. 얘. 멀리서 봐도 이 초록색 상에 얘가 있으면은 스타벅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요거 보면은 애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다른 기업과의 구별인 거죠.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식별하는 이 기업이구나 라고 했을 때 식별하는 거겠죠.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이 컴퍼니 브랜드가 아주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서비스는 제품처럼 외형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무형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형성인 만큼 더 이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은 제품보다 서비스가 더 지대하다 라는 겁니다. 브랜드가 지대하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맛집 있죠, 맛집 있죠. 여기 있는 그 상호가 브랜드잖아요. 상호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맛집, 뭐, 뭐 돈가스, 돈가스를 할게요. 돈가스. 아, 돈가스 그 집. 돈가스 그 집. 이것처럼 서비스가 더 제품보다는 더 그러니까 이게 한 몇 시간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도 기다리고 이런 거다. 그러므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기업에서 기업 브랜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되더라. 우리가 요걸 예를 들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뭐 초코파이라든지 포카칩, 뭐 오징어 땅콩 이 어, 여러분 포카칩, 초코파이, 오징어 땅콩. 초코파이 하니까 이거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지만 요거 세 개 다가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포카칩 오리온이다 라는 거. 오징어 땅콩이 오리온이라는 것. 이거 알면서 구입해서 먹는 사람 잘 없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KFC라든지 뭐 맥도날드, 페덱스 아니면 에버랜드, 디즈니랜드 이때는 그 브랜드죠. 그 브랜드 자체죠. 브랜드 자체. 은행도 마찬가지. 은행도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거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 은행은 어떤 특징, 저는 어떤 특징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만큼 브랜드가 중요하더라. 그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라는 것도 중요하더라.